놓아야 할 거 세 가지. 네. 가져야 할 거 세 가지. 아, 뭘 놓아야 되나요, 부모님이? 놓아야 할 거는요. 네. 일단은 요즘에 교육 현장에서 보면 부모님들이 걱정이 너무 크세요. 왜냐면 자녀가 한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너무너무 소중한 자녀인데 요즘에 경쟁은 너무 치열하다고 하고 얘가 학교 가서 잘할 수 있을까? 밖에서 잘할 수 있을까? 주변의 애들보다 우리 아이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들면 근데 문제는 걱정이 드는 순간 우리 아이를 온전히 보기가 어렵거든요. 걱정되지. 예, 이런 걱정들, 이거 불안, 근심 이게 근데 생각해보면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에는 마냥 사랑스럽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아이가 어렸을 때는 다른 친구랑 같이 있으면 우리 아이만 보여요. 근데 어느 순간 한 몇 살 되면 어린이집 유치원만 가면 다른 친구만 보여요. 비교되고. 몇 살 때부터 그래요? 한 5-6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뭐 키가 크나 학원 가면 다른 친구가 더 공부 잘하나 이런 걸로 비교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 걱정이 어느 순간 스멀스멀해서 이 원래 사랑했던 마음을 덮어버리는 것 같아요.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게 왜 그럴까? 걱정을 공론화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걱정을 다시 봐야 된다.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요즘같이 경쟁 시대에 걱정을 안 할 수가 있느냐. 근데 저는 이제 걱정 안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자 그리고 저희같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걸 세속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안 되잖아요. 네. 세속적이지 않은 믿음으로 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그래서 뭘 놓아야 되나요, 우리 부모님들이? 걱정과 나랑 똑같이 생각하는 거. 부모님들이 이러신 분들이 많으세요. 어떤 분? 나랑 아이랑 내 소유물 내지는 나와 똑같은 자. 내 분신. 미니어처나 막 이런 거구나. 네네네. 나처럼 행동해야지. 나를 바탕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이는 다른 객체죠. 예. 이 아이의 자아가 있는데 이거를 좀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두 번째가 이 동일화였고요. 세 번째는 완벽할 수 있다. 아, 걱정, 동일화, 완벽. 네. 완벽에 대한 부모님들이 요즘 마음이 크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면 아이가 완벽할 수 있다는. 그래서 예전에는 장점 위주로 봤다면 아닙니다. 단점을 어떻게든 보완해야지. 요즘에 유행하는 게 발달심리 검사가 있어요. 유아 대상으로 정말 어린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하는 발달심리 유아 검사가 예약이 안 될 정도로 인기가 많아요. 근데 그걸 하는 이유가 우리 아이의 성향을 파악하는 면도 있고 물론 조금 다른 발달 과정을 겪는 친구들한테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우리 아이 단점이 뭐지? 단점을 좀 보완하고 싶어서 부모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냐면 예. 요즘에 부모님들이 너무 겪는 이 치열한 경쟁 학교 다니면서 이 경쟁이 입시 경쟁 이런 거 모두 겪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빨리 단점을 보완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은데 사실 그렇게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걱정. 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얘도 나랑 똑같다는 투영. 그다음 완벽함 이 세 가지인가요? 세 가지요. 이걸 좀 다시 봐야 되지 않을까? 너무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너무 필요한 얘기. 부모님이 꼭 간직하셔야 돼요. 부모님 그럼 꼭 잡아야 되는 건 뭐예요? 꼭 잡아야 될 거. 먼저 걱정을 덜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하죠. 믿음. 근데 저는 요즘 들어서 아이들도 저는 많이 만나거든요. 네.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만날 기회들이 있어서 만나보면 부모님이랑 생각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나를 안 믿는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당연히 아이를 믿겠죠. 근데 이 믿음이 상호, 아이도 부모님을 믿고 부모님도 그 마음이 전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맞죠. 근데 믿음에서 그 상호 간의 믿음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이게 잘 작동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를 정말 관찰하는 건데 사실 부모만큼 아이를 잘 아는 사람도 없을 텐데 요즘 제가 봤을 때 안타까운 점은 외부에서 찾으세요. 그거를 우리 아이에 대한 정보를 예를 들면 너무 잘 아시겠지만 입시 고3 때 보세요. 우리 아이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입시 컨설턴트 얘기를 듣잖아요. 거기 찾아다니고 사교육 전문가들 얘기를 듣고 우리 아이가 지금 뭘 하고 싶은지 어떤 생각인지 일찍부터 발견해서 우리 아이랑 더 많이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관찰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서 더 키워줘야 되는 장점을 키워주고 잠재력을 키워줘야 되는 부분보다 외부의 관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옆집 엄마라든지 옆집 엄마의 정보, 사교육계의 정보 그러면서 또 많이 흔들리시고 방향성이 잃기도 하시고요. 그런 부분 한번 다시 봐야 되겠다. 근데 부모님만큼 우리 아이에 대한 데이터가 많은 사람이 없어요. 세 번째는 이거는 앞으로의 사회에서 더 필요한 부분인데 변화입니다. 변화. 왜냐하면 하루에도 정말 많이 바뀌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2019년도에 둘째가 태어났고 첫째는 2014년 1월생인데 둘의 양육 방식이 달라요. 첫째는 그냥 정말 대자연에서 뛰어노는 아이였고 둘째는 뛰어놀게 하고 싶었으나 코로나로 인해서 직격타를 맞아서 둘의 고민, 양육 방식이 다른 게 첫째는 이런 환경이다 보니까 그런 걱정 없었는데 둘째는 언어에 대한 고민, 얘가 사회성에 대한 고민 이렇게 갑작스러운 변화가 앞으로 더 많겠죠.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 있을 거잖아요. 이런 변화에 부모님이 똑같은 관점이 아니라 변화에 능동적이고 이런 불편한 생활에서 익숙할 수 있는 토양을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변화를 좀 읽고 앞으로 다양한 일이 발생할 수 있겠구나. 우리 아이 세대에는. 그러면 내가 가진 그리고 우리 아이가 살아갈 세상은 나보다 30년 후일 거잖아요. 이 30년 후의 세상을 내가 재단하면 안 된다. 다 틀려. 다 틀리죠. 네. 지금도 1년이 다른데요. 네. 이런 유연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유연함. 네. 미래에 맞게 그리고 미래 리포트라든지 이런 것도 좀 부모님이 좀 읽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사회가 이렇게 변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열어놓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어렵네요. 어렵죠. 예, 자녀 교육이 참 어렵습니다. 네, 그 믿음. 그렇게 제가 더 열심히 하고 싶어요. 부모님들이 네네. 사춘기에 네. 자녀랑 갈등으로 막 힘들어하는 그런 부모님들 되게 많잖아요. 네네. 근데 그 사춘기 자녀한테 특별히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 혹시 막 이런 게 있나요? 저는 네. 요즘에 부모님들이 훈육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 훈육이랑 연결되거든요. 네. 훈육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훈육을. 예, 왜냐하면 자녀가 이제 거의 한 명, 두 명도 요즘에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는 친구 같은 부모, 수평적인 부모가 돼야지라는 생각을 해서 권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에 마땅히 저는 근데 훈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0에서 한 2세까지는 애착, 그리고 3에서 7세까지는 훈육,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것, 초등 시기에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아이가 인지를 하고 부모의 권위가 생겼을 때는 사춘기 때 어떤 얘기를 해도 부모님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먹히는 거예요. 근데 훈육이 벌로 인식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수평적인 걸 바라다 보니까 내가 왜 얘한테 이렇게 지시를 하지?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이니까 사춘기 때 이게 계속되면 사춘기 때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을 했었을 때 이게 쌓이다 보면 자칫 뭐 버릇 없거나 부모님이 이때는 정확히 막아야 될 때 이게 더 강화되면 더 안 좋은 네. 방향으로 강화될 수도 있으니까 그걸 막아야 될 때는 이 부모님의 권위가 세워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시기별로 해야 될 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진짜 되게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제가 회사를 운영할 때요. 네. 저는 운영을 도덕책으로 배웠어요. 직원들하고 수평적인 관계. 그리고 직원들한테 내가 항상 들어야 되고. 근데 어느 날 제가 봤는데 직원들한테 의견을 들으려고 했는데 저는 집에서 그거에 대해서 몇 날 며칠 동안 한 100시간을 생각을 했는데 이 직원은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요. 그럼 이거는 생각에 대한 덕차가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몰입과 집중력과 어떠한 쏟아부은 시간의 차이 때문에 시간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이거는 제가 그걸 들어야 됐을 때 회사가 더 이상하게 운영이 되는데 수평적인 관계의 사장과 직원과의 관계를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거기서 수평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닌데. 아니죠. 그러니까는 이런 거죠. 부모님들도 자녀를 가르칠 때 수평적인 관계, 미국 스타일의 뭐 교육 뭐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 때리고 권위적인 건 난 그렇게 안 키울 거라는 것 때문에 이 아이도 이거에 대해서 일정 부분 5시간 생각하고 엄마도 생각하는 거에 대한 논의는 정말 좋은 거고 맞는 거지만 아이가 아직 그거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고 뭐가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자아가 정립이 안 됐는데 그걸 수평이라고 생각해놓고 이야기하지 않고 훈육하지 않게 되니까 맞아요. 이거는 아까 제가 회사에서 겪었던 경험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예. 요즘 근데 너무 많이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저도 회사 운영하면서 그걸 실패했거든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운영하라고 하니까. 부모님은 부모님의 위치에서 갖는 권위가 있어야 돼요. 좀 그거를 벌로 생각하거나 네. 나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오히려 지향하는 훈육은 네네. 자녀의 말이 분명히 타당하고 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내가 부모라는 것 때문에 그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잖아요. 권위와 권위주의는 다른 거죠. 맞아. 근데 그게 혼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잘못. 맞아요. 예, 권위주의를 권위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 시기에 훈육을 안 하고 그냥 다 좋고 네, 좋고, 예. 뭐 얘기 있으면 너 어떻게 생각해? 이거 먼저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생각에 대한 자아가 정립이 안 됐어. 아직 아이인데. 뭔지 몰라. 아니 이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 기본적인 우리가 사회화를 겪어야 될 기본적인 것이 있는데 그렇죠. 네. 그거에 대한 게 뭔지 모르는데 그런 식으로 자라다가 네. 사춘기 때는 뭐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불쑥불쑥 나오는 안 좋은 예상치 못한 행동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때 부모님이 얘기를 하면 그게 안 먹히는 안 거죠. 먹혀. 그리고 더 웃긴 건 그걸 어디서 배우냐? 네. 그거 막 군대 가서 배워. 그래요? 그러니까 더 안 좋게 배워. 더 문제는 그러다가 더 문제는 직장 가요. 예. 직장 가갖고 인사 안 하고 들어가고 뭐 이랬는데 그렇죠. 얘기했는데 너 뭐냐 이러다가 그리고 저는 이제 네. 어렸을 때 요즘 많은 부모님들이 이제 실패나 좌절을 그 마음은 알겠어요. 부모님의 입장에서 실패나 좌절을 우리 아이가 안 겪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 충분히 알겠지만 근데 세상에서는 안 겪을 수가 없잖아요. 세상 나가면 실패죠. 그거를 내구성을 길러야 되는데 네. 그게 부모님이 해주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어렸을 때. 그냥 근데 저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 사춘기 때 더 나를 찾는 과정 속에서 도전도 하고 실패도 하고 이러면서 나를 더 찾아가는 것 같아요. 저 오늘 확실히 알겠어요. 네네. 왜 도대체 사춘기 때 어떤 자녀는 부모하고 힘들고 어떤 자녀는 사춘기임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얘기하면 내라고 잘하고. 하는지 더 잘하고 어떻게 손흥민은 사춘기인데도 그렇게 말을 잘 듣고 연습을 열심히 했는지 아버지한테 그리고 어떤 집안은 그렇고 이게 뭐였는지 그런데 그게 성장하는 시기 때 네. 부모하고 맺어진 관계 네네. 부모의 어떤 권위가 올바로 서 있고 그것이 아름다운 모델로 있었을 때 사춘기 때도 그 말이 들어가고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관계를 통해서 원만하게 가지만은 그것이 오히려 수평이라고 하는 잘못된 가치관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수평과 다른 그러한 이미지를 통해서 맞아요. 그걸 통해서 내가 오히려 그 권위라고 하는 것이 필요 없다라고 해버리는 생각 때문에 그거를 아이에게 자아와 정체성을 올바로 심어줘야 될 그 시기에 그걸 하지 못했을 때는 사춘기 때 정말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아, 많은 교육 전문가들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똑같이 요즘에. 얘기하는구나. 예, 네. 그래서 저도 훈육 벌 이거 잘 모를 때는 훈육 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극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예전에는 훈육이 막 패고 막 그거 잘못된 그 잘못된 거고 그대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이제 너무 당한 사람들이 동일화 또 나오는 거기에 거죠. 당한 사람들이 자녀한테 나는 저렇게 안 할 거야 다 풀어줘. 맞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예. 그런데 우리는 그 양쪽이 아니라 저 중간에 어떠한 현명한 접점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는 거거든요. 그걸 안 했던 그 제가 거죠. 아는 친구는 어떤 친구가 있냐면 아버지가 너무 힘들게 사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성공을 하셨어. 그래갖고 자녀가 너는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 그렇게 소위 말한 힘든 걸 겪지 않게 해주려고 막 좋은 차, 막 좋은 모든 걸 다 해준 거예요. 막 용돈도 막 몇백만 원씩 주고 막 대학생인데. 그랬더니 놀라운 건 어떤 거냐면 네.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자녀가 크지 않았어. 크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문제가 예. 우리의 부모님을 봤기 때문에 맞아요. 부모님한테 너무 싫었던 걸 자녀한테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생각 때문에 거기서 일정 부분 좋은 걸 받아들여야 될 것도 안 받아들이는 게 있어. 맞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그냥 편하기를 네. 바라다 보니까 저도 얼마 전에 경제교육 전문가분을 인터뷰를 했는데 요즘 아이들이 밖에서 뭐 학원 끝나고 뭐 다른 데로 이동하면서 중간에 짬날 때 간식이나 밥 먹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편하라고 카드를 주신 거예요. 일찍부터. 네. 요즘 카드 주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네네. 그게 오히려 아이를 위하는 거다. 그 시간에 편의점 가서 이걸 먹고 근데 카드를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긁어보는 어릴 때부터 이 습관이 아이한테 굉장히 치명타라고 하더라고요. 아이를 위한다고 생각했던 행동이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니까요. 네. 이제 이것들에 대한 얘기가 다시 나올 때가 됐군요. 네. 진짜. 교육 쪽에 계셨기 때문에 너무 저요? 좋은데요. 저는 네. 방금 우리 편집장님이 이야기해준 얘기에 전 100% 동의합니다. 예, 그래서 아이들을 지금 막 풀어줘야 되고 편하게 해줘야 되고 이것이 네네. 부모님의 권위가 있는 그 하에서 예,
그거를 균형을 맞추면서 해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저는 그것이 자녀한테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맞아요. 오히려 훈육은 그 시기에 반드시 하고 사춘기 때 만약에 수평적인 부분은 그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때. 예.